월성원전 3중 수소 논란 이후 1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근 공식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연구하는 바조차 없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지역의 젊은 층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월성원전 3중 수소 논란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됐던 방사능 누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누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뿐 기자입니다. 지난해 월성원전 부진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71만 3,100크렐의 3중 수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수원은 누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현행 원자력 규제법령상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방사능 누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회에서 누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월성원전에서 3중 수소의 내부의 문제가 분명히 관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찾아야 될 그래 분명히 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이 기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국내 나머지 20여 개 원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개된 11월 월성원전 3중 수소 현안 소통협의회 12차 회의록.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이 올해 5월까지 진행하는 연구 결과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킨스도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방사능 누출 논란 1년이 지나서도 관련된 기준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그러자 안재원 위원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라며 원안위가 정식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누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자가 그 문제를 은폐하거나 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이제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상의 허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상홍 위원도 관련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수원이 누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의 기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차이가 난다고 발언했습니다. 3중 수소가 얼마나 누출됐는지 그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원안위는 부랴부랴 개선 방향을 정리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들의 접촉자 6명이 확진됐고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명을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명이 확진됐고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관련 학교에서는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10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156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초등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 경북 젊은 층들이 윤석열 후보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부터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은 결과 이재명 33.4, 안철수 19.1, 윤석열 18.4%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32.5, 윤석열 22.1, 안철수 14.1%로 나타났고 부산 경남에서도 이재명 31.2, 윤석열 18.9, 안철수 14%로 나타나 영남권에서도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해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2021년 울릉을 찾은 관광객은 27만여 명으로 2020년 17만여 명보다 54%가량 늘었습니다. 독도 관광객은 2021년 14만여 명으로 2020년 8만여 명에 비해 60%가량 증가했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 여행 수요 증가와 대형 여객선의 취항을 관광객 증가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관광객 수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015년까지 2차례 복역한 뒤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목적은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 시 발생하는 각종 물질의 흡입을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급식 노동자의 개인 보호구 구입비와 건강 진단을 지원하고 환기 설비 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화재 2,800여 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208명, 재산피해는 37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는 1년 전보다 14건, 재산피해는 90억 원이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24명이 늘었습니다. 겨울철인 1, 2월에 화재 사고의 24%가 집중됐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70%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소환인 오늘 낮에도 5도를 조금 웃돌며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작은 추위라는 뜻의 소환이었습니다.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아침까지는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건조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는데요. 계속해서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비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1cm와 5mm 안팎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경주 9도, 포항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또다시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선에 침입해 선박용품 등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영덕군의 한 소형 항구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가 낚싯대와 드릴, 어획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안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4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년 뒤 개교를 목표로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합니다.
새로 지어질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6개 학급 기숙형 학교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입학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환경 평가와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학교를 지은 뒤에 2026년 3월 1일에 개교합니다. 대안학교 설립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폐교한 터를 활용하면서 접근성을 고려해 정할 방침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정부로부터 경북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개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 가운데 15곳을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아 권역 거점 지역산업 진흥기관으로 확정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정보통신 기술산업과 관련된 기획 연구와 조사, 지역 정보통신 기술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올해 이야기 할머니 1000명을 선발합니다. 이야기 할머니는 만 56세에서 74세 여성 가운데 이야기 구현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담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